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근대 철강산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니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강좌 전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한국철강산업발전사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20세기 한국의 근대 철강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한국 철강산업이라고 하면 1970년대 포항제철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된 현재의 포스코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근대 철강산업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산업 분야가 그렇지만 철강산업도 일제시기 일본인들에 의해 이식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대산업의 이식이지만 이러한 근대성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식민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민성이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본의 근대 철강산업 이식이 그들의 일방적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제철소인 겸입호 제철소는 1917년 황해도 송림면에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인 미쓰비시가 진출하여 건설한 것입니다. 1917년이라는 시점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아직 공업화라는 것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지배의 기본 작업 중 하나로 토지조사 사업에 열을 올리던 시기입니다.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보다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이 중심이었고 상공업 관련 기업 설립은 회사령을 통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억제되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일본 재벌그룹이 진출하여 당시 조선 경제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은 인근 황해도 재령, 운율 등의 광산에서 비교적 양질의 철광석이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겸입호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는 전량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재벌의 주력 계열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제철소였으나 식민지 조선 경제와의 관련성은 원료인 철광석 정도만 있었습니다. 1917년이라는 건설 시점에서 보면 겸입호 제철소는 조선 경제와 별다른 관련성 없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3강에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강좌의 3강에서 5강까지가 일제시기 철강산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기 철강산업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때는 항시 근대성과 식민성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강좌의 전체적인 구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모두 12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강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강좌 소개가 끝나고 근대 철강산업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철강산업의 산업적 특성 그리고 서구와 일본의 근대 철강산업 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룰 것입니다. 강좌명인 한국철강산업발전사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본 강좌의 경우 산업사적 관점에서 20세기 한국철강산업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경 지식으로 철강산업 고유의 산업적 특징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본 강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 들어온 철강산업의 기원이 되는 서구의 근대 철강산업의 역사에 대해서도 약간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철강산업도 같이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서구에서 들어온 철강산업을 다시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철강산업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1강에서는 철강산업의 산업적 특징, 서구 근대 철강산업, 일본 근대 철강산업의 역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2강은 한국의 전통적 제철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철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보듯이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금속이며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킨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추출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기술이 발전한 지역이나 국가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철의 사용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구 근대 철강 산업이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의 전근대 제철업이 어떤 형태였고 어떤 역사적 흐름을 보이는지 정리해 볼 것입니다. 말미에는 전근대 제철업과 근대 철강 산업의 기술적 측면의 비교도 간략하나마 이야기하여 근대 철강 산업을 이해하는 배경 지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강과 2강은 수강생 여러분이 본격적인 한국 근대 철강 산업을 듣기 전에 사전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강부터 5강까지는 일제시기 일본에 의해 이 땅에 건설된 근대 철강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3강은 본 강의 서두에서 일본에 의해 이식된 철강 산업의 식민성을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 최초 근대 제철소인 미쓰비시 겸이포 제철소 건설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미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본격적인 일본의 한반도 철광산 개발 실태, 일본 최대 재벌 미쓰비시의 겸이포 제철소 건설과 그 배경, 건설 후 1920년대까지의 그 운영 실태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소 건설과 연계된 황해도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철광산 개발 현황과 채굴된 철광석의 일본 이출 실태도 살펴보겠습니다. 4강은 1930년대 일본의 본격적인 대륙 침략과 연동된 조선의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철광산 개발과 일본 대자본 진출에 의한 제철소 건설이 보다 활발해지는 양상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특히 일제가 국책의 관점에서 총력을 기울인 함경북도 무산의 철광산 개발과 청진제철소 건설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본 민간대자본의 본격적인 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본 고주파 중공업, 미쓰비시 청진제강소 건설 등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얘기해 볼 것입니다. 5강은 1930년대 말 중일전쟁과 그 확대판인 태평양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시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식민지 조선의 철강산업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시기 철강산업은 일제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생산력 확충에 몰두한 초중점 군수산업이었습니다. 군수물자 증산의 관점에서 일제가 진행한 각종 철강 증산 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전형적인 군수 증산 관점에서 새롭게 추진된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경제성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증산에만 몰두한 일제말 철강산업의 모습은 근대성 속에 숨어있는 식민성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6강부터 12강까지는 해방 후 한국 철강산업의 성장 과정을 다룹니다. 우선 6강은 해방 후 철강산업의 재편을 다룹니다. 주로 일제가 물러가고 남북 분단이 된 상황, 그리고 한국전쟁에 따른 시설 파괴를 딛고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7강은 1960년대 전반기 정부의 철강산업 육성 노력을 살펴봅니다. 특히 자립경제의 관점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시도와 좌절, 그 대안으로서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과 인천중공업 주식회사의 일관제철소 건설 시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8강과 9강은 현재 한국 철강산업을 상징함과 동시에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의 상징적 기업이기도 한 포항제철의 건설 과정을 살펴봅니다. 우선
8강에서는 1960년대 후반기 포항제철 건설의 시작점이기도 한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그 시행착오에 주목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을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 노력과 좌절,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일본의 협력을 얻어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는 구상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구체적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9강은 1969년부터 본격화되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한일 교섭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우선 한일 강요회담을 통해 일본의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일 양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경제외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진행된 103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 1기 공사의 진행 과정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은 1970년대 철강산업의 전개 과정을 설명합니다. 포항제철의 1기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73년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포항제철 4기 건설까지의 설비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 전개된 민간 철강업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극동철강, 동국제강, 인천제철 등 주요 업체들의 운영 실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11강은 1980년대 철강산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함께 끝난 박정희 정권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전두환 정권이 철강산업에 대해 어떤 정책적 기조를 설정하였으며 이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건설 과정을 살펴봅니다. 아울러 민간 철강업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요 철강기업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강은 본 강좌의 마지막 강의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철강산업의 성장과 위기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 볼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철강업계의 재평과 한보철강 사태, 현대제철의 탄생 등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철강산업 100년사의 회고와 함께 현재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한국 철강산업의 발전사는 같은 시기 한국 경제성장과 공업화의 과정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한 모습입니다. 일제시기 일본이 이식한 철강산업이 만든 식민성과 근대성의 중첩, 해방 후 일본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자본과 기술의 큰 공백, 설상가상으로 남북 분단에 따른 주력 제철소의 상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따른 파괴, 자립경제의 슬로건 하에 역대 정권에서 변함없이 추진된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마침내 포항제철의 건설 과정과 성장 과정 등이 그 내용을 구성합니다. 본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이 현재의 한국 경제와 산업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많은 역경과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낸 역사적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